김제시의회에서 내년도 김제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 등으로 교부세 또한 줄어들 거란 예측에 시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의 영양 사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표준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모든 학교에 교무 학사감사가 부활하면서 무리한 지적이 남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감사 준비에만 힘을 쏟고 있고 감사에서 나온 지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제시의회에서는 김제시의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세수 결손 등으로 김제시가 받을 교부세 또한 줄어들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 시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현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진행 중인 김제시의회 회의장. 정부가 세금을 걷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가 또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동결 또는 감소가 전망되며 연속된 긴축 살림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김제시 세입 예산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기획실도 신규 사업들이 별로 없고 오직하면은 보통교부세는 매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신규 사업에 이렇게 놓았어요. 네, 철저히 이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김제시는 재작년 시민 1명당 10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마당에 정성주 김제시장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200만 원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한번 이렇게 시민 공론화를 한번 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교부세 확보에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한정 지표를 개발을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직원 한 명만 해서 지표 하나만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월급은 나오고 효과는 크게 증대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구수도 많은데도 남원보다 적어요. 교부세. 교부세가 많이 와야 이제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지금 2024년도 보통교부세 한 60억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반영된 김제시 예산은 7,630억 원. 김제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1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제시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은 24일과 25일 낮 12시 20분 전북방송 채널 25번에서 녹화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영양사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표준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잔디마당입니다. 사료를 먹는 반려동물을 지켜보는 반려인들의 얼굴마다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려인 대부분은 반려동물에게 어떤 사료를 어느 정도 먹여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단백질을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동물들은 그런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만큼 먹여야 되는지,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이게 이 아이한테 좋은 건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영양 표준을 이용하다 보니 품종이나 연령 기준에 적합한 사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영양 표준이 없다 보니까 펫푸드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영양 표준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양 표준들을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제대로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 표준에 벗어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영양 균형에 근거한 반려동물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 표준을 제시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 자란 동물인 경우 아니면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 아니면 번식 단계 이런 단계들을 구분해서 각각의 다른 영양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 수준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제 과학적으로 다르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고 나머지 연령별, 품종별 좀 다른 것들은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이 같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을 충족시키는 완전 식품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교무 학사감사가 부활하면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지적이 남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가 23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준비하는 등 감사 준비에만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등을 이유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을 학생도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감사에서 나온 지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작 제대로 감사해야 할 직원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며 감사관실에 측근 비리 감사와 제출 자료 간소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와 경기 오산시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발전 자매 결연을 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시의장은 23일 오산시청에서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시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사회와 경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특산품인 고추장과 간장, 또 된장을 활용한 순창 삼합을 출시했습니다. 순창군은 20일 응시점 4곳에 대해 현판식을 열고 순창 삼합 브랜드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역 음식점과 유현수 요리사가 함께 개발한 순창 삼합은 고추장을 곁들인 장어구이와 간장김치, 청국장이 어우러진 수육 등입니다. 군은 새롭게 출시한 순창 삼합의 레시피를 대궁과 노건, 금은호, 뜰한채 등 4개 지역 음식점에 전수했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 삼합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장을 활용한 특화 음식을 발굴해온 순창군은 순창의 정체성을 담은 디저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등과 협력해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무면허 어선의 불법 조업이나 허가되지 않는 어구 사용 등으로 10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립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전북의 현안은 물론
지체된 국가 균형 발전 대책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감기간 도중에 터진 선거 브로커 명태균 사태는 전국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막는 데만 급급했고 야당은 벌어진 틈새를 공략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또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10월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국감의 집중력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전북 정치권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비롯했던 새만금 혐오와 전북 현안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공동체 메이크가 오는 26일 부안 매창공원에서 제2회 문화로 믹스 청년 마켓을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자기 열쇠고리나 나무 책갈피 만들기와 같은 각종 체험과 벼룩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청년들이 부안의 자원을 농악과 국악, 무용으로 표현한 공연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부안 문화로믹스 청년마켓은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부안의 고유한 문화와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원시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기업 탐방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남원 용성구와 남원 제1구 학생 60여 명은 23일부터 이틀 동안 코빅스 등 업체 3곳을 견학하고 기업 운영과 직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실무자 특강을 듣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지난 22일부터 열리는 제22차 한인 비즈니스 대회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119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신고자와 상황실, 통역 봉사단 간 3자 통화 방식으로 긴급 상황 시 영어와 중국어 등 12개 국어를 통역해 줍니다. 통역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되며 행사장에는 임시 119 안전센터가 운영됩니다. 부안해양경찰이 신속한 대처를 위해 청산의 부지에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직원 비상대기소를 짓습니다. 대기소는 연면적 10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30세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택 부족으로 직원들이 전주 등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대기소를 내년 하반기까지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 치즈 역사 문화관에 지난 21일부터 세계 전통주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전주대학교 산학연 공유협업센터가 주최한 전시에서는 일본과 중국, 이탈리아 등 68개 국가의 전통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실구는 치즈와 발효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전통주를 전시하게 됐다며 세계 각국의 발효 문화를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김제 덕암고등학교에서 펼쳐진 네팔인 추석 행사에 2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축제인 디사인 기간에 치러진 추석 행사로 지역 네팔인들은 소통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른바 네팔 소사이어티는 김제에 거주하는 네팔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500여 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정읍 씨가 이달 24일 여행 작가로 알려진 변종모 씨를 초청해 연지 아트홀에서 강연회를 엽니다. 변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여행, 인생을 물들이는 여행지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16일부터 정읍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